타일 깔기가 알고리즘이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을 부르는 이름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타일 깔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진 않았잖아.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뭐 프로세스, 타일 까는 프로세스, 타일 깔기 매뉴얼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잘 끓여 먹는 라면 뒷봉지만 봐도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라면을 끓여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떤 매뉴얼 프로세스죠.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은 라면이 맛있게 나옵니다. 요거 키 순서대로 학생들 줄 세우기, 요거는 좀 재밌는데요. 요거는 아무나 잡고 야, 사람들 10명 둘 테니까 키 순서대로 세우세요 하면은 자기만의 세우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그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 정렬 알고리즘하고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그나마 어떤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해볼 수 있는 거. 라면 끓이는 방법 매뉴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작성 못 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자동차 우회전하기, 뭐 이것도 보통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진 않죠. 보통 누군가 가르쳐 주죠. 처음에 뭐 운전 교육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가르쳐요. 뭐 자, 우회전을 할 거면요, 저기 가기 전에 뭐 몇 미터 전에 뭐 오른쪽 깜빡이를 트시고요, 뭐 그 다음에 가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으신 다음에요, 뭐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뭐 핸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뭐 브레이크를 떼면서 악셀을 밟아 주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따라야 하는 약간 프로세스처럼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도 알고리즘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자동차 뭐 교육하시는 분들 되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회전을 딱 하고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은 알고리즘을 뭔가 제대로 프로세스 잡아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단 누군가가 만들어주면은 나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수학 컴퓨터 공학에서, 그러니까 수학 또는 컴퓨터 공학에서 알고리즘 정의는 뭐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조금 더 뭐 말하는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체계적인 순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정의를 하면은 뭐 어떤 부류의 문제, 자 봐요. 어떤 한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부류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요런 알고리즘을 해결하세요예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알고리즘 비슷한 거를 하나로 아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를 구현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컴퓨터를 돌릴 테니까. 그죠? 명백해야 되고요. 이 명백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각 명령어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신텍스도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1대1 매칭이 되도록 잘 돼야 된다. 그럼 그런 신텍스가 뭘까요? 반복문, 조건문. 보통 그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조건문이 어떻게 돌고 어떤 조건일 때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순서도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죠. 앞에 자동차 운전했을 때 우회전해야 되는데 속도 줄이고 뭐 깜빡이 켜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핸들부터 풀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고 뭐 이런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순서도 중요하듯이 프로그래밍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컴퓨터에서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굳이 다로 말하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코드, 그게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알고리즘이 컴퓨터 자체의 용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굳이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도 하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도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컴퓨터는 여태까지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절차가 아주 제대로 정의된, 그리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거기에 최적화된 기기예요. 그러면은 이 반복 작업 그리고 절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알고리즘이 그에 따라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죠. 즉 모호함이 없어야지만 컴퓨터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학습법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론적인 걸 더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알고리즘의 고안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못 푼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고안을 해요. 사실 요거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수학적인 지식 엄청나야 되고 막 이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재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는 것도 알고리즘이 만들었는데 느리게 돌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능 그리고 올바름을 증명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뭐 성능이 느린 것들 이런 게 과연 뭐 증명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쫙 해갖고 얘는 이래서 성능이 느리다라고 증명을 하고, 얘는 빠르다, 왜 빠르냐, 이래서 빠르다 증명을 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실용적인 접근은 뭐 실무에서 좀 더 중요시하는 방법일 거고요. 당연히 기존 알고리즘,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사용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 응용하는 거. 왜냐면은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 그게 딱 맞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거에서 어떻게 조금 변형시켜서, 아니면 비슷한 건데 같은 부류의 문제라는 걸 판단해서 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알고리즘의 성능 및 올바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거. 실무에서 측정하는 건 중요해요. 이게 측정을 해서 이거 느리구나, 대충 이 정도 느리구나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실무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왜 느린지, 뭐 그거를 뭐 수학적 제기법으로 증명하든 뭐하든 다 증명해서 얘는 이래서 느리다까지 100% 증명하는 게 이론적 접근 방법,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저희가 어떤 쪽을 따를지는 일단 아시겠죠? 저희는 학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진 않아요. 단 이쪽을 가되 그냥 있는 거 대충 대입해서 1000개 중에 하나 골라 사용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단식이죠. 근시안적인 방법이에요. 10개, 100개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1000개, 10,000개로 넘어가면 절대 못해요. 그 말을 왜 드리냐면은 딱 몇 가지 알고리즘이 사실 실무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90%기도 해서도 그래요. 뭐 이 딱 몇 가지가 뭐 3개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몇십 개는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 알고리즘만 알면은 실무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응용하고 확장해서 한다는 거죠.